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와져 있는 내용과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이슈가 이제 아베 또는 에이브라고 불리는 디파이 대출 코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아베 디파이 수수료 수익이 생각보다 이제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좀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코인파는 돈이 좀 나오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이상한 길로 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오 소유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창업자 회사로 이제 거기에서 자회사로 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버넌스를 붙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은 다오 건데 돈은 회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이제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 아니다. 영향력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개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도 어떻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았던 코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많이 퇴색되고 좀 어떻게 또 이런 이해관계 충돌 부분을 이제 잘 모면하면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잘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아베 부분은 요 내용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우인데요. 네, 또 플로우가 이번에 해킹이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부분의 추이에서 이번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플로우 측에서 대응을 좀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 내용 좀 잘 대응하시길 바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추이도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도 높은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시장에 따른 분위기가 과연 이제 어떻게 잘 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에 디지털 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투자자 쪽에서 세금 방패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ETF를 좀 팔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그래프 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손익통산 부분을 좀 해주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세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 증표성 추이에서도 좀 많이 더디는 부분을 좀 잘라내는 형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하고 나서 재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 시장이 좀 떠나갔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월 어, 말에 좀 가까워질 때 좀 더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던 추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계속 매도를 할 것인지에 따른 추이는 1월 첫째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때부터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FOMC 의사록은 이제 연준의 점도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1년에 총 4번이 나오게 되고요. 향후에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인하하는 형태가 보여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인하를 해왔다가 이제는 스탠스가 바뀔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요
위치에 있다 보니까 26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주변 국가들의 상당히 중요한 금리 결정권이 좀 남아져 있는 실정인데 일본은 올리고 있고 영국은 오히려 내리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캐나다나 이런 쪽은 대부분 동결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향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기영 대표에 따른 메시지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주기영 대표는 올해 이제 비슷하게 온체인 시그널을 좀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고래가 매도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 개미는 파는 시기 부분 때 고래가 매수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매번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과연 이대로 흘러갈지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래 보유량의 급증 추이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크립토 부분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지갑에다가 좀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추이가 좀 보여진다. 기간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6년도 때 해당 법령 부분이 이제 하나 두 개씩 가져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에서는 없지만 미래에셋이 이제 코빗을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커스터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거래소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현물 ETF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구실적 역할을 좀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래셋이 그렇게 이제 그런 ETF에 또 특화되어져 있는 또 타이거라는 상품에 특화되어져 있는 ETF를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만들어내게 되면 아마 인기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형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ETF 뒤에 가로치고 H라는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을 하시면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H는 해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H가 들어가져 있으면 이제 해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H가 없는 건 왜 이렇게 이제 계속 높아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환율에 따른 차 부분까지도 이제 계산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화에 있는 게 퍼포먼스가 더 좋네 라는 착각적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원화 계산 부분 프리미엄 계산을 빼두고 재계산을 하셔야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있는 전망 추이도 어떤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연기금, 구포펀드, 투자자본사 쪽에서 자금이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게 최대 40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은 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좀 이건 최대값이니까 중간값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못해도 한 100억 달러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골드 부분에 이제 5번째로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하락 추세 부분에 다이버전스 형태로 보여주는 패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곧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고래 전송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10월, 11월 대비가 좀 많이 약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전송이 급격하게 줄면서 이제 팔 사람들은 거의 다 좀 팔지 않았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12월 달은 유동성이 매우 적어지는 구간이고 1월 중순 때까지는 계속 그 유동성이 유지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과 1월 달의 반등에 따른 유의미성은 그렇게 크게 상징적 의미를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이유도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짬밥에 있는 경험 데이터 값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건 1월 달에 대부분 이제 성적표 추이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1월 달에 한 반반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을 때는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어, 최근 동향 추이에서는 그 한 자릿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두 자릿수 파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요건 사항이 이제 있죠. MSCI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STR에 있는 공매도 비중이 지금 1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있는 이 비중이 얼마만큼 좀 잘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MSTR 쪽에 연기금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연금도 여기에 이제 많이 기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약간은 좀 더 만약에 일시적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동향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월달, 2월달에 있는 패턴이 반등적 여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분을 충분히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가야 된다. 최소한 볼린저 밴드 부분을 이탈을 하는 순간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과거 패턴 저번에도 미친 듯이 이야기했던 이 패턴이 있었죠. 언제냐? 자, 25년도 2월 달 추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였나요? 예. 단기적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도 2개월 정도 추이로만 조정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1월 달 때부터는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에 어느 정도 커넥션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애보다 좀 더 길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도 상당히 중요하고 2월 달까지도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되는 시점이다. 1, 2월 달에 반등이 어느 정도 안 나와 버리면 이제 1년치 농사가 약간은 좀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6년도 때도 대부분 신성장 섹터 추이가 그 어느 정도는 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26년도가 오히려 IPO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나스닥 CEO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또 유동성 부분에 따른 부족적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월달 추이는 기술적으로도 뭐 크게 이슈 나올 만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애 하단 저번은 이제 요때가 언제냐? 네, 11월 21일자 기준점에 만약 근접한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 1월 달에도 아마 그게 아마 좀 최저점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서도 너무 이제 긴가민가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비토를 26년도 때 좀 아래까리하고 잘 안 갈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비토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